제가 원하는 건 절대 다음부터는 우리 딸의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나입니다. 보고 계신다면 여당, 야당 대표님분들 오늘 와주세요. 저희 하늘이 가는 거 봐주시고 제 이야기 좀 꼭 들어주십시오.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뒤에 아이브 화환이 왔는데 하늘이가 대전에서 아이브 콘서트를 하면 꼭 보내달라고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이의 꿈은 장원영 그 자체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뭐 스케줄이 바쁘시겠지만 정말 가능하시다면 우리 하늘이 보러 와주세요. 예, 그제 대전에서 발생한 8살 김하늘 양 초등학생 살해 사건 이후 사회적 충격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 여교사에 대한 다소 더 놀랄 만한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오윤성 교수님, 오늘 일부 단독 보도에 따르면 사건 추정, 어제 CCTV 봤지만 화장실에 간다면서 무단 외출을 했고 이걸 보고 흉기를 구입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건 발생 그 며칠 전에 있었던 그 교사 폭행 사건과 연관해서 예. 당일날 그 도교육청에서 장학사가 아마 그날 오전에 왔었던 것으로 이제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피해를 가했던, 그러니까 가해를 했었던 그 피해 그 교사에게 사과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교감 선생 바로 옆에서 근무를 하도록끔 그렇게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오후 12시 50분이니까 이제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화장실 간다라고 해서 무단 외출을 했는데, 사실 이게 외출하려 그러면 학교 당국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렇죠. 정식으로 허락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이때 이제 무단 외출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이제 1시 30분경에 흉기를 구입한 것이 바로 이제 CCTV에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뒤 1시 50분에 학교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그로부터 3시간도 채 되지 않은 4시 반에서 한 5시 사이에 김하늘 양을 유인을 해서 범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화장실 간다면서 무단으로 외출해서 흉기를 사왔다. 근데 저는 아직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전문가시니까 분명히 한 반년 정도 안정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조기 복직할 때 당시만 해도 정상 근무가 가능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이 진단을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돼요? 글쎄요, 지금 이제 어떤 그 안전과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진단을 내렸던 그 병원의 그 해당 의사, 그 의사가 이번에 이제 복직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의사의 그 진단서를 첨부했을 때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의견을 냈었던 그 해당 의사하고 이제 동일한 사람으로 밝혀졌거든요. 물론 이제 어떤 그 진단에 있어서는 그 의사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이제 뭔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그 해당되는 인원에 대해서 진단을 했던 그 의사는 글쎄요, 한 6개월 정도의 어떤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한 20일 만에 다시 복직을 한 그런 상태였고, 사실 규정에 의하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를 한 상태에서 복직을 희망을 하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복직을 허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참 곱씹으면 골 씹을수록 3번의 기회가 있었다. 당일에도 뭔가 폭력 행동이 있었고 돌봄부서부에 혼자 교문까지 이동하고 그 돌연 복직하는 아까 얘기, 그리고 그날 당일에도 뭔가 분리 조치됐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아까 다른 매체에서 오윤성 교수께서는 이게 학교 쪽에 주는 경고와 불만 아니었냐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또 다른 전문가는 이거 까딱했으면 할머니까지 피해를 입었을 거다. 이게 우울증, 우발 혹은 뭐 학교에 대한 불만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상당히 계획됐다는 전문적인 공통점은 동의를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범행이 발생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를 늘 따지는데, 본인은 현재 우발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흉기를 사전에 무단 이탈까지 해서 구입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뭐 물론 개인적으로
그 피해 아동에 대해서 감정이 있다든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어떤 그 상호작용이 전혀 없었고, 그리고 이제 이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는 그런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유인을 했잖아요. 범죄 현장까지 뭐 책을 주겠노라 해서 유인을 했고, 그리고 준비한 그 흉기를 사용을 해서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분명한 그 계획 범죄에 해당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것은 자기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뭐 주위 환경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학교 현장에서 교사에 의해서 아이가 저런 식으로 살해되는 그 케이스는 저 기억상으로는 현재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아이를 해치는 그런 경우는 있었어도 선생님이 저 학생을 그렇게 잔혹하게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 사건이 주는 그 후유증이 앞으로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할머니도 해쳤을 거다. 이거 우울증은 죄가 아니다는 일부 또 다른 전문가들의 얘기도 있는데, 이 사회적 추모 물길 지금 세간에 엄청난 공분을 사고 있기 때문에요. 최상목 권한대행도 오늘 추모 곧바로 빈소를 찾았고요. 허준 변호사님, 그 정치권 인사들뿐만 아니라 아예 그 아까 장원영 씨,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씨를 정말 좋아했다던 하늘양, 저렇게 조화까지 보낸 그 걸그룹입니다. 그렇습니다. 피해를 입은 하늘양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장원영 씨가 나오는 방송을 본방사수할 정도로 아이돌 그룹 아이브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면 장원영 포토카드 모으고 아이브 노래 듣고 이렇게 꿈을 키우고 발랄하게 그렇게 생활했을 하늘양인데, 이렇게 정말 예측하지도 못한, 정말 선생님한테 이런 해를 당할 거라고는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억울하게 이렇게 하늘나라로 가서 별이 된 이 하늘양을 위해서 그룹 아이브 측에서도 근조안을 보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도 이제 빈소를 찾을 예정이고요. 최상목 권한대행도 직접 갔다. 알겠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도 오늘 대전으로 갔는데요. 알겠습니다. 이 사회적 충격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 목소리를 만나볼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국민을 쓰레기라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냐. 박균택 의원 비판하신 듯하고요. 예. 판사가 정치 성향이 있으면 판결은 뻔한 거 아니냐고 비판하셨어요. 입맛대로 하겠다. 헌법재판소를 연이어서 비판한 목소리들입니다. 왼손잡이였는데 모션 오른손. 홍장원 전 차장 비판하신 지적 얘기 있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난 국민의힘 당원인데 그러면 광주행은 평생 못하겠다. 전환기 씨 관련 집회를 두고 지금 여러 공방들이 있습니다.